안녕하세요. 백태순입니다. 이번 시간엔 음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음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과 양의 조화? 대립?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건데, 일단 음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드는 감정이 뭐냐면 미신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때로는 불을 닦는 거다, 이렇게 다양한 느낌이 있을 거야. 저 같은 경우에 1년에 꼭 한두 번은 의대 강의를 가는데, 의대 내에서 음량 오행에 대해서, 한의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음량 오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음량을 강의하기 전에 꼭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묻는 질문이 있어요. 묻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음량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러면 당연히 아무도 안 들죠.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희들 중에 음량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조건 하에 내가 문제를 내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따뜻한 게 양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게 양일까요? 그러면 대부분 따뜻한 게 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두운 게 양일까요? 밝은 게 양일까요? 하면 밝은 거라고 대답을 해요. 동적인 게 양일까요? 아니면 정적인 게 양일까요? 대부분 동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볍게 위로 올라가는 게 양일까요? 아래로 무겁게 내려오는 게 양일까요? 다들 당연히 가볍게 올라가는 게 양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의대생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자, 내가 한 번도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네 문제를 연속해서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니까 한 6% 정도 된다. 그죠? 6% 정도인데 여기 있는 모든 친구가 다 맞출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하면 그건 사실 0.0000 몇 프로의 아주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면서 전 강의 중에 이야기를 해요. 야, 이 순간에 음량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왜 너희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지식에 대해서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일까? 그건 만약에 음량이 잘못되고 안 좋은 거라면 너희들 머릿속에 잘못되고 안 좋은 게 들어있다는 뜻이고, 그게 아니라면 음량은 하나의 진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왜 너희들 머리에 음량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연구해보자! 이야기해보자! 하면 의대생들도 관심 있게 따라와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왜 음량이 들어있을까요? 음량이라는 건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돌을 닦아야지 깨닫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음량이란 건 자연을 관찰하면서 얻은 지식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은 게 음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를 관찰하다 보면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고, 낮엔 덥고 밤엔 춥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우리 인간, 태초의 인간들은 자연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자연은, 세상은 두 가지 힘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야. 이런 상대적인 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계속 변하자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인 게 계속 변하는구나. 이번에 변화성을 깨달은 거야. 그렇다면 이 변화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변하는 게 아니고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세상은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계속 변화를 하는데 일정한 주기성을 띠더라. 이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 거야.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이런 세 가지를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만약에 제가 태초의 인간이었다면 백태선의 법칙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 조상들, 동양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엄양의 법칙이라고 불렀어요. 엄양이라고 불렀어요. 어때요? 엄양은 뭔가 대단하거나 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엄양자 천하지 대도야. 엄양이란 것은 천지의 큰 도이고 만물지 간기다. 만물을 엮는 거물코다는 뜻이에요. 거물을 우리가 엄양이란 거물을 세상에 탁 쳐서 엄양이란 거물로 탁 당기다 보면 의학, 농사, 기후, 군사 다 모든 학문이 다 딸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동양에선 엄양학설 자체를 진리라고 봤어요. 그렇다면 이런 엄양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 엄양 자체 내에도 계속 분화를 보인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음과 양이 있다가 이게 분화돼서 사상을 이루고 사상이 분화돼서 8개를 이루고 8개가 다시 64개가 되고 64개가 다시 128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화를 보인다고 했어요. 이런 분화하는 과정에서 세상 만물이 다 형성됐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걸 하나로 딱 모아보면 결국 엄양이 기속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엄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엄양이라는 건 처음 우리 세상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무의 상태였어요. 그걸 다른 말로 태허라고 불러요. 이런 태허 속에 어느 날 에너지 덩어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 이 세상을 가득 채운 에너지를 갖다가 태극이라 불러요. 이런 태극은 어떤 극성이 없다고 봤어요. 그러다가 이런 태극이 가볍고 맑은 것은 위로 올라가고 무겁고 탁한 것은 아래로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선 양기가 됐고 밑으로 내려온 건 음기가 됐다고 봤어요. 그렇다면 어떤 건 음이고 어떤 건 양일까요? 우리가 흔히 따뜻한 건 양, 차가운 건 밝은 건 양, 어두운 건 이런 건 배우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쳐 드리면 우리가 형태를 만드는 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걸 성형이라 불러요. 형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성형은 음의 과정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런 형을 부숴가지고 에너지화 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름을 태워서 불을 만든다든지 이런 무형의 에너지화 시키는 과정을 기화라고 불렀어요. 이런 기화는 양의 과정이라고 봤어요. 우리 인체 내에도 한의학에서는 음양이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쪽이 양일까요? 아래쪽이 양일까요? 당연히 위쪽이 양이고 아래쪽이 음이 되겠죠. 보통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를 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선 머리에 양기가 많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원하게 해야 되고 배는 음기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배는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봤어요. 우리가 배 쪽 부드러운 앞쪽이 양일까요? 아니면 단단한 등 쪽이 양일까요? 예, 등 쪽이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차가운 방에 등을 탁 깔고 누워 있으면 이틀만 한데 배를 딱 깔고 있으면 어느 날부터 설사가 나오죠. 배 아리를 하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우리 안쪽이 음일까요? 아니면 바깥쪽이 양일까요? 우리 피부 쪽이 당연히 바깥쪽 피부 쪽이 양에 해당이 되고 속에 감추어진 부분은 음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오장 육부를 놓고 봤을 때도 오장은 음에 해당이 되고 육부는 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장은 가만히 있는 반면에 육부는 계속 꿈쩍꿈쩍 움직여요. 대장이나 소장같이. 그래서 음양을 우리 인체에 그대로 대비시킨 게 한의학에서 음양 이론이에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건강한 사람은 음양 화평지인이라 해서 음과 양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로 봤어요. 그렇지만 음의 기운이 많다든지 양의 기운이 많다든지 하면 어떤 질환이 온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양기가 많은 양적인 사람은 일단 행동이 많아요. 조급하고 심장도 두근두근 거리고 얼굴에 열도 많이 나고 열이 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이 마르게 되고 열이 많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소변 양이 적어지면서 노랗게 쫄아져요. 그리고 열이 많으면 변비도 잘 생겨요. 그리고 평상시에 차가운 걸 먹고 싶어요. 거기에 비해서 음적인 사람, 음기가 강한 사람은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얼굴색도 약간 어두워요. 그리고 몸이 차기 때문에 추위를 잘 타요.